받고 해야 하나요? 어떡해. 네, 저는 3월 13일에 심신작용 처리권 일기를 썼고요. 제목은 좋은 의도가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도입니다. 우선 경계 상황은 7분 스마일 라식 수술은 진짜 짧은 시간에 끝났다. 수술할 때도 약간의 불편함만 있을 뿐 전혀 아프지 않았다. 그런데 수술이 끝나고 나니 시야는 뿌옇고 흐리게 보이고 눈은 부시고 시려웠다. 처음에는 참을만 하다가 약국에서 약을 받고 건물을 나올 때부터 너무 부시고 시려서 눈을 거의 못 뜨겠더라. 엄마께서 익산에서 올라오셔서 내 옆에 있어 주셨는데 내가 힘들어하자 자신만 믿으라며 눈을 꼭 감고 자신에게 기대라고 하셨다. 그런데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계단이 언제 끝나는지 등 안 알려주시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황하셔서 믿을 수 없다며 눈을 떴다 감았다 반복하고 있었다. 문제는 익산에 내려가기 위해 SRT 표를 끊어야 하는 이 시점에 발생했다. 우선 첫째, 내 폰에는 저장 공간이 부족하여 일찍이 SRT 앱을 지웠다. 둘째, 엄마 폰에 설치했는데 엄마께서 예매하시는 법을 모르셨다. 셋째, 내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찾아야 했는데 인증번호 등 절차가 복잡했다. 눈은 시려서 눈물이 계속 나고 시야는 뿌해서 잘 안 보이고 비밀번호는 계속 오류 뜨고 장기 미접속 회원이라 인증번호 받아야 한다고 하고 짜증과 서러움이 올라왔다. 그래서 괜히 엄마께 폰을 넘기며 화풀이 했다. 엄마께서는 미안해하시며 역에 가서 끊자고 하셨다. 이때부터 죄송함이 밀려왔다. 성격상 바로 풀지 못하고 혼자 꿍해 있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 이때부터는 눈이 부셔서 눈도 못 뜨고 눈물과 콧물이 줄줄 나왔다. 그런데 또 환승을 해야 돼서 내렸는데 엄마께서 서울이 처음이시고 내가 알려드린 지하철 노선도 검색 방법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 방황하셨다. 또 괜히 부정적인 마음이 올라온다. 온전함 챙기기. 진짜 못되고 속상한 말이 나가기 전 입을 닫고 온전한 마음을 챙기려고 노력했다. 예전에 교무님께서 좋은 의도가 항상 좋은 결과만은 가져오지는 않는다라고 하셨던 말이 떠올랐다. 결과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나를 도우려던 의도가 좋게 나타나지만은 않더라고. 그 말씀이 떠오르자 나를 챙기고 아껴주는 엄마의 마음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다. 내가 여기서 12.2에 생각하기. 내가 여기서 엄마의 마음과 의도를 모르고 탓을 하거나 불만을 표출한다면 엄마의 호의는 훼손되고 엄마께서도 상처받으실 것이다. 딸이 인생의 첫 수술을 혼자 받을까 걱정하여 익산에서 올라오셨는데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이 자신에게 낯설어서 조금 헤맨 것뿐인데 그에 대한 불만과 불평을 들으면 나였어도 속상하고 심지어 회의감까지 들 것이다. 그러면 또 내려가는 내내 얼어붙은 분위기에 불편하고 숨이 막힐 것이다. 이것은 은혜를 원망으로 갚는 행동이다. 그런데 내가 엄마를 이해하고 공감해 드린다면 엄마께서 가지고 계시는 불안을 하나 덜어드리는 일이고 엄마의 자신감을 더해드리는 일이다. 자신감이 붙으면 이 문제를 더 잘 해결하실 수 있으실 것이다. 나 또한 한결 편안해진 마음으로 엄마를 믿고 엄마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안 그래도 눈으로 쏠린 내 고통을 한결 덜어주는 일이다. 그리고 집으로 가는 길, 집에서 쉬는 일을 편안하고 즐겁게 하는 방법이고 수술 전 오늘 하루 엄마와 즐겼던 데이트를 좋은 기억으로 남길 수 있는 방법이다. 취사하기. 조심스럽게 닫았던 입을 뗐다. 엄마께서 익숙하지 않은 지도로 찾는 것은 어려웠을 것이라고. 그리고 다행히 우리에겐 시간이 있으니 가까운 열차를 탈 수 있을 것이라고. 엄마께서 옆에 있어 주셔서 다행이라고. 그리고 없으셨으면 나 혼자 큰일 날 뻔했다고 내 짜증 뒤에 가려졌던 진심 어린 감사함을 말씀드렸다. 그랬더니 엄마께서도 그래도 내가 아빠보다는 잘 아는 거라고 아빠가 오셨으면 더 큰일 났다고 귀엽게 맞받아 주셨다. 덕분에 우리는 무사히 SRT 기차를 타고 내려올 수 있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스마일 라식 수술 좀 처음 들어보는데, 그냥 라식 수술할까? 스마일 수술을 하고 나면 이렇게 웃음이 지어지는 수술인가? 네. 스마일 라식 수술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있었던 일을 가지고 얘기를 썼네요. 혼자 힘들었을 상황에 어머니가 같이 와서 해주셨는데, 내 맘 같이 해주시면 좋은데, 예? 길 안내도 잘 해주시고, 또 표도 잘 끊어가지고, 내 아픔을 거기에 뺏기지 이 아픈 거에서만 집중하고, 좀 편안하게 해주면 좋은데, 어머니가 익숙하지 않으셔가지고, 길 안내도 내 맘대로 맘차게 안 해주시고, 표 끊는 것도 어려워가지고 나를 불편하게 하셨던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화를 내고 말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 와주신 그 어머님의 마음에 감사함을 표하고 취사를 잘 할 것인가, 이 고민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성인교가 공부를 잘 했나요? 어쨌나요? 들어보니까 잘한 것 같아요. 더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잘했죠? 예, 일단은 마음을 멈췄다는 것 자체가 훌륭합니다. 예, 멈추지도 못하고 경계인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몸이 불편하면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고 잘 챙기려고 해도 잘 챙겨지지가 않아요, 사실은. 특히 몸이 아프면 만사가 다 귀찮고, 그때는 뭔 얘기를 들으면 서럽기도 하고 더 괴롭고 더 귀찮고 그런 생각이 납니다. 사실 그때가 사실 공부할 때죠. 예. 우리 성인교우는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도 그냥 엄마를 다시 보고 어떻게 하면 은혜로울까, 그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좀 화나는 마음도 있었지만은 멈추고 불공하려고, 뒤에 가서는 이제 어머니에 있어서 참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이렇게 감사함을 표하고 얘기를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가 결과가 좋았죠. 예. 참 긴 일기예요. 이렇게 긴 일기는 또 처음 본 것 같아. 예. 그냥 이렇게 마음을 디테일하게 바라보고 뒤에 가서 또 추가해서 던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마음을 그대로 잘 바라보고 기재를 했습니다. 근데 보면서 좀 보완을 하면 좋겠다 생각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미리 준비를 하자 그러죠. 미리 준비를 하자. 여기서 라식 수술을 하기 전에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우리 아까 단장중앙단에서 공유해서 단장님들은 이제 알 테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여기서 가장 큰 경계가 뭐였죠? 대킨 예매하는 거였죠? 예매가 안 돼가지고 내 것도 안 되고 엄마도 못하고 결국 현장 가서 하고 불안하게 떨면서 표가 있을까 하고 가면서 했었죠. 근데 표를, 예매를 미리 할 수 있죠. 내 수술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예매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아까 발표하면서는 이게 좀 딜레이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럼 어떻게 예매할 수 있어요? 2개를 할 수가 있어요. 2개를. 수술 날짜 언제 정해졌어요? 일주일 전에. 예. 일주일 전에 예약하시면 15%인가 20%인가 할인됩니다. 해보신 분은 아실 거야. 저는 이렇게 해요. 내 일정이 정해지면 그 시간을 예상을 해서 2개를 예약을 해놔요. 특히 기차 같은 경우는 표가 없는 경우가 자주 있죠. 그래서 특히 저녁 시간이 되면 더 그래요. 그래서 할인을 받고 예약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상쇄가 되거든요. 당일날 한 거하고 똑같이. 예, 아낄 수가 있어요, 비용을. 그리고 걱정 없이 할 수 있죠. 시간이 늦어지면 앞에 거 취소하고 뒤에 거 타면 되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해놔요, 항상. 익산 내려갈 일 혹은 어디 갈 일이 정해졌다.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다면 모르지만 예측할 수 있다면 미리 해놓는 거죠. 다행히 먼저 하면 할인도 해줘요. 그러니까 취소를 해도 어차피 할인받은 효과가 있습니다, 똑같이. 그래서 미리 준비를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자. 그런 불안함이 덜해지고 일의 실수가 적고, 아마 어머니 원망할 일도 없었을 거예요, 초반에. 화날 일도 없고. 왜냐면 시간 봐서 그럼 다음 거 타면 되겠네. 그 다음 거 타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예. 저는 디테일하게 해야 될 때는 3개까지 해놔요. 예약을. 그러면 바로 취소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건 미리 해놓자. 그럼 우리 불안감을 더는 일이 돼요, 그게. 예. 그리고 이제 온전함 챙기기 위해서는 못되고 속상한 말이 나가기 전에 멈췄다고 그랬거든요. 예. 진짜 못되고 속상한 말이 뭐인지 본인은 알겠지. 다행이야, 얘기를 안 하고 멈췄네. 예. 다행이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변에서 가장 불공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딱 한 명 떠올리면 누구예요?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같이 살고 있는 사람. 그리고 가장 가까운 가족이겠죠. 그 사람이 가장 불공해야 될 사람이죠. 그러면 여기 나오신 엄마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 제일 신경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가 우리 성인교를 가장 신경 쓰고 걱정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죠? 그 사람한테 불공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가까운 관계일수록 말로 상처 주기가 참 쉽습니다. 편하니까. 이해해 줄 것 같으니까. 이 정도는 알겠지.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상처 많이 받습니다. 말로. 여러분들이 진짜 불공을 하고 효녀가 되고 싶다면 말을 잘해야 돼요. 부모님께. 내 의도와 다르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때 공부하는 거예요. 그때. 다행히 우리 성인교훈은 중간에 멈춰가지고 네가 알아서 가 이런 말을 안 들었고 네가 알아서 와 이렇게 던져놓고 갈 수도 있는데 다행히 잘 붙잡고 이렇게 오셨네. 그리고 부모님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못하는 거 있죠? 부모님도 기계에 약하시고 예약하고 이런 거 인증하고 이런 거 어려워하세요. 그죠? 알죠? 근데 나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왜 이걸 못하시나? 다름을 알아야죠. 다름을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거예요. 같음을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름을 아는 것도 진리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다름을 알아야 불공을 맞춤 불공을 할 수 있어요.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밀어붙이는 거죠. 다름을 알고 부모님과 나는 다르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걸 알고 불공을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취사를 잘 했는데 지금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와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할 대상이죠. 근데 내가 내 마음에 좀 안 든다고 감사해야 할 대상에게 화를 내고 불만을 표출한다면 그것은 배은이죠. 우리 성인교우가 마음을 잘 멈추고 엄마가 지금 여기 와서 나와 함께 있는 이유, 그 본의에 대해서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함을 표현하고 이렇게 말도 예쁘게 하고 엄마가 아마 이뻐하셨을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부모님이 안 좋아하시겠습니까? 설사 내가 이런 일을 잘 못한다 하더라도 공부 삼아 해보세요. 저는 이런 말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왜 못해요? 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해보세요. 다음엔 좀 더 수월해요. 근데 못한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것도 잡힌 거죠. 나한테 잡힌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그것도 잡힌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이렇게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저렇게 해볼 수도 있는 것이죠. 다만 진리에 어긋나지 않고 은혜의 방향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로울 수도 있고 저렇게 은혜로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꼭 그 고정관념에 갇혀서 그렇게만 하고 하는 것은 폭넓은 불공이 되지는 못하고 또 맞출 불공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